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로드맵 미뤄진 이유가 굉장히 좀 우픈데요, 이거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며칠 전에 파이코인이 코인 마켓캡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차트가 굉장히 떡상을 했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이슈가 로드맵 때문에 많이 올라갔어요. 로드맵에 의해서, 어쩌면 때문이라는 표현보단 덕분에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로드맵 덕분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는데, 현재 지금 뭐 로드맵 이게 시기가 9월달에 나온다고 하더니 미뤄졌다라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일단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 테니 영상 한번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내용이 있었냐. 일단 오늘 새벽 코어팀과 메가모더 모두 회의가 있었다라고 해서 이제 오늘 새벽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9월 8일 새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정보 출처는 메가모더와 연결되어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해외 인플루언서라고 해서 이게 지금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어요. 이거 제가 쓴 글이 아니라 실제로 확산되고 있는 글에 대한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되게 심각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뭐 화면 자료 볼 필요가 없어요. 굳이 여러분들 보시면 나와 있듯이. 그냥 핵심은 이거예요. 로드맵 소식은 2번으로 이루어지면 첫 번째 소식은 10월 중순, 두 번째 소식은 올해 말에 있을 예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내용을 좀 보면은 9월에는 코어팀이 4분기 플랜을 만들고 있다고 하네요. 9월 말에는 코어팀의 내부 계획을 완성시킨다. 그리고 10월에는 이 내부 계획을 토대로 로드맵 드래프트를 만들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중순에는 로드맵 V1이 출시가 된대요. 아니, V1과 V2로 또 나눴다라는 거야? 굳이 로드맵을 이 짧은 기간에? 그럴 거면 애초에 이렇게 많이 미뤘을 것 같으면은 V2를 그냥 갖다가 아니면 한 번에 로드맵을 만들면 되는데, 왜 2019년에 만들고 2021년에 만들고 그럼 2023년이라는 패턴을 지키려고 하면 그냥 이렇게 천천히 할 게 아니라 만들면 되고, 진작에 여러분들 만들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이런 의문점은 들어요. 그쵸? 그래, 로드맵에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정표를 포함하고 미래의 계획도 어느 정도 보충될 거라고 한다. 연말에 로드의 V2가 출시되도록 계획을 짜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오픈넷과 관련한 파이 프로젝트의 미래의 이정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 아니, 애초에 여러분들 이거만 보셔도 V1과 V2를 나누겠다라는 이런 표현인데 좀 이해가 안 되긴 하죠. 애초에 이렇게 나눌 것 같으면 굳이 하여튼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따가 평을 좀 얘기하고. 자, KYC 보류에 대한 결정적인 이유는 이렇다고 합니다. 66%의 유저들이 KYC 제출 시에 정보 입력을 잘못하거나 빠뜨려서 보류된 상태인데, 바로 재기회를 주지 않는 이유는 KYC 의미가 없어지고 가계정을 통과시킬 수 있는 기술만 만들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적절한 보류와 검토 필요에 따라 재기회를 보유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그러면 KYC를 갖다가 기존에 한 사람들은, 그리고 KYC를 뼈 빠지게 기다렸던 사람은 도대체 뭐가 될까? 그리고 가계정을 통과시킬 수 있는 기술만 만들어진다라고 하는데, 조금 의미가 없다? 이거는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입니다. 자, 두 번째, 20%의 유저들은 KYC 제출 시 확인 그리고 제출을 못하는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데, 사진이나 비디오를 촬영 시에 생기는 문제 또는 AI의 명령어대로 따르지 않아서 제대로 제출이 안 돼 KYC가 막혀있다. 현재 이 부분은 25%를 해결한 상태고 수정을 높여나가겠다 하는데, 어느 세월에 75%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쵸? 그리고 나머지 11%는 유저라고 얘기합니다. 수많은 이유로 KYC 통과하지 못한 경우인데 많은 유저들이 장난으로 제출했다고 하고 가계정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검증자들의 추가 검증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미통과된 경우라고 하는데, 검증 미달로 보류권 이 경우는 수정 중이라고 하네요. 사실은 뭐 장난으로 제출을 했다 안 했다 이거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이것도 좀 의문점이 들어요. 예를 들면 사람 얼굴에다가 로봇 딱 사진 해놓고 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했나요? 이렇게 장난할 수는 있겠네요. 그런 장난이 건수가 굉장히 많았나 봅니다. 어쨌든 뭐 이런 이유로 보류가 됐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이게 의문점이 드는 거는 여러분들 처음에 밝혔던 것처럼, 제가 서두에 밝혔던 것처럼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거예요. 이거를 이제 메가모더 모두 회의가 있었는데 이거를 공개하지 않고, 그리고 하필 또 해외에 있는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그쵸? 신뢰할 수 있는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이게 이렇게 됐다?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가요. 왜? 우리는 메가모더나 모더를 통해서 이 뭔가 소식통을 전해야 되는데 오히려 해외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소식통을 정할 수 있다? 이것도 조금 이상한 것 같고, 그리고 왜 항상, 제가 이건 이따 마지막에 말하도록 할게요. 좀 더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한번 보면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고, 개발이 천천히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암호화폐 프로젝트 가운데 내부적으로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고 새로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국가를 대상으로 탈중앙 KYC를 함에 있어서 사전에 도움이 될 만한 소스나 이력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로 역사상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일단 이게 맞다면 정말 대박일 텐데 지금까지는 물음표가 맞을 것 같아요. 부정한 유저들을 잡아내는 것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잡아냈지, 그게 어떠한 메커니즘이고 어떠한 기술로 이루어져 있을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긴 해요.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라 어긋나지 않도록 개발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챗 GPT를 만든 샘 알트만의 월드코인이 거래소에 상장한 이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언론의 대대적인 비판, 공격이 있었다. 사실 근데 이거는 이미 예상했던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눈, 안구, 홍채 이거에 대해서는 이미 휴대폰, 삼성 휴대폰이나 이런 거에서 없어진 이유도 그런 것 때문이잖아요.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 S8에 탑재된 홍채 인식 기능이 독일의 해킹 그룹에 의해 뚫렸습니다. 영국 가디언 등 외신은 독일의 카오스 컴퓨터 클럽이란 해킹 단체가 사람의 홍채가 아닌 가짜 홍채로 스마트폰의 잠금 장치를 해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단체는 디지털 카메라로 사람의 홍채를 찍은 사진을 출력해 콘택트 렌즈와 결합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관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일반인들이 홍채 인식을 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 파이코인은 좀 다르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샘 알트만 저걸 갖다가 저렇게 걸고 넘어진다면 좀 머리 아픈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파이코인은 뭔가 안구라기보다는 홍채라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하겠는데, 홍채를 갖다 뭔가 하는 그런 원리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그냥 KYC 인증이라는 것은 뭐 개인정보 유출이 어쩌고저쩌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이럴 것 같으면은 그냥 돈 조금 있는 거 가지고 업체 사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하나의 그런 뭐 방안이 될 수 있어요. 기존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뭐 비트코인 레전드라든지 다른 무료채굴 코인들 보면은 다 그렇게 해왔어. 그리고 실제로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그 인증하는데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지금 이 정도의 기술력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그냥 각 국가별로 이렇게 하는 방법을 좀 모색해가지고 하는 이런 방식을 취득했어도 차라리 나을 법했다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뭐 이렇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현실은 이런데요. 지금 현재 이런 상태에서 글이 하나가 올라와요. 뭐 역시 파이는 예상을 빗나간 적이 없어요. 벗어난 적이 없어요 하면서 9월에 로드맵 발표한다고 누가 말했나 몰라도 파천지드 흥분하는 걸로 봐서는 코어팀에서도 발표한 것 같았는데, 오늘은 10월에 발표한다, 연말에 발표한다 말들이 많네요. 그리고 뭐 가장 최근 글들 보세요. 뭐라 적혀있나. 이달에 없던 기술이 그 다음 달에 발표한다는 법은 없다고 했죠. 누군가 빈정되긴 했지만, 그리고 발표해봐야 나올 내용 없다고 했죠. 해커톤 대회, 설문조사 이벤트 요런 거나 하지 유저들이 기다리다 사이다 같은 호재 같은 거 잊어버리고 사시길. 그러다 보면 언젠간 길이 열립니다. 파이는 신경 쓸수록 흰머리만 늘어납니다. 파천지들 말에 귀 기울이며 1파이 10만원 100만원 간다는 희망에 위안받으며 버티시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직전 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파이 상장 시에 물량 쏟아지는 건 신도 막을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올라왔는데, 파이에 대해 믿음과 긍정적 사고 다 좋습니다. 주식과 코인 투자 오랜 경험들은 신규 코인과 주식을 접해봐서 감 잡을 겁니다. 1파이 가격이 누구 말대로 10만원 100만원 가면 환상적이죠. 그러나 현실은 어떨까요? 로드맵 발표 파이투데이처럼 실망할 확률 89%입니다. 해커톤 대회나 이벤트 아니면 막연한 기대감으로 끝날 확률 다분합니다. 여태 그래왔듯이. 그래서 이분 말이 사실은 과거에 얘기했던 게 재조명되고 있어가지고 사실은 저는 이 글에 좀 공감이 많이 가요. 파이코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정말 의문점이 가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솔직히 이거는 좀 굉장히 실망스럽다라는 내용이에요. 왜? 로드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9월달에 나올 예정이다, 9월달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뭐 사실 모더분께서는 9월달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했고, 또 다른 매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들어보면은 9월에 출시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들 했었는데, 지금 보면 또 9월이 아니라고 하는 것 역시도 아까도 말했지만 코어팀을 통해서 나온 얘기들이 아니고, 왜 꼭 이런 소식들은 코어팀이 아니라 메가모드하고 모드한테 정할까? 왜 이렇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정말로 코어팀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진짜 모더하고는 메가모더 분들이 발표했다가 나중에 메가모더하고 모더분들이 고기방패가 되길 원하는 거냐. 이거 진짜 외국인 분들도 꼭 전해야 돼요. 한국어 가능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거 꼭 전해야 됩니다. 전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어요. 파이코인에 대한 의문점 해가지고 내용을 쭉 남겼는데요. 자, 여기 일단 영어로 적어놨고 영어는 좀 이따가. 항상 코어팀에서는 이런 중요한 것들, 로드맵 메인 내 KYC 인증 관련 등에 대해서 공식적인 본인들의 공지가 아니라 모더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항상 의문점인 게, 이런 중요한 사항들은 코어팀에서 직접적으로 공식적으로 발표한다면 좀 더 공신력 있고 사람들을 좀 더 힘을 내지 않을까. 자, 모더분들, 이분들은 코어팀의 방패가 아닙니다.
코어팀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로 인해 욕먹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코어팀에 이 메시지가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몇 자 적어봅니다. 제발 코어팀에서 공식적인 공지를 내릴 수 있는 것들은 발표를 해주시고 메가모더 및 모더분들께 프라이빗하게 대화하지 마시고 시원하게 오픈해야 될 것들은 오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진정성 있는 파이오니어들과의 대화 방식이라 생각합니다.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근데 파이가 PI인데 여기는 또 이상하게 돼 있네. 그쵸? 자, 이렇게 해야겠지? 자, 파이코인 해서 남겼고 여기 잠깐 파이라고 써 있는 것들 좀 바꿔줘야겠다. 자, 파이. 파이라고 써야 되나? 그러네요. 자, 일단 보면 이렇게 남겼어요. Questions about 파이코인. Do core team always talk about 뭐 이렇게 쭉 남겼으니까 뭐 일시정지 하시고 보세요. 보시고 영어로 쭉 돼 있으니까요. 제가 이거 읽기 다 힘들어요. 일일이 다 읽으면 시간 다 가니까. 여러분들 어쨌든 이렇게 또 외국인 분들은 이런 식으로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간에 진짜 저는 좀 화가 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은 코어 팀에서 이제는 발표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뭐 이게 질질 끈다, 뭐 12월까지 된다. 뭐 지금 가능성적인 부분으로는 9월에서 12월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쵸? 왜냐면 연말에 로드에 V2가 출시된다고 아까 얘기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럴 가능성들도 있어요. 뭐 코인 마켓캡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 것은 맞죠. 60.4K였던 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올해 안에 발표는 하겠다 이런 건데, 어쨌든 저는 이번에 12월까지도 또 안 되게 되면은 이 로드맵 그리고 KYC 인증도 안 되게 되면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겠습니다. 백날 이제 파이코인에 대한 무한 신뢰, 무한 기대 이런 거 좋긴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또 바라봐야 될 부분은 바라봐야 되고 또 파이코인을 비판할 땐 비판해야 되고 이것이 진짜 파이오니어들 아닌가요? 파이오니어들이라면은 정말 냉정하게 중간, 저는 항상 중립 입장에서 바라본다고 말씀드렸죠. 진짜 잘못한 거는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멋있는 사람 아닌가요? 물론 저는 멋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파이코인을 소개하는 건 아니에요. 파이코인이 진짜 잘하고 있는 것들은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하고 때로는 못하고 있는 것들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파이코인이 진짜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노력들을 할 것이고 그래야 진짜 진정성 있는 발전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파이코인에 대한 무한 신뢰, 무한 긍정, 이것은 저는 별로 좋은 태도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이왕 하는 거 응원해야 된다. 언제까지 응원할 겁니다. 응원할 겁니까? 응원하다가 10년, 100년 가겠습니다. 그쵸? 잘못되고 있는 것들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잡아주는 것이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파이오니어들이 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뒤에 남기겠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